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취임하신 이병진 권한대행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의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전용 경기장 하나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20-2021 SK 핸드볼 코리아 여자부 통합 우승을 차지한 부산시설공단 선수단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청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과거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어려운 우리의 시절을 엿보게 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라는 것을 벗어나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도시계획에 있어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행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뭐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사실상 또 지역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또 시정에 반영하고 또 국가 예산의 정책에 또 같이 또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측면에서 있지만 행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예. 권한은 없죠. 예. 예, 그래서 월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부산시의 행정 업무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과거 이제 수영 비행장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 비행장을 위시한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센텀시티라는 도시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센텀시티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도면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동쪽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수영 강변대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백스코 앞에 있는 에이펙대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부 하수 처리장을 경계로 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센텀시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당시 경계의 모습을 현재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영 비행장이 예.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 도시 첨단 산단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비행장 부지가 지금 현재 센텀 부지 형태가 됩니다. 예,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그 정부 단지 IT 산업을 집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IMF를 겪고 또 시행 사업자인 SK에서 사업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처럼 이제 복합적인 이게 첨단 IT라든지 또 영상 게임 그리고 또 유통 시설 또 주거 시설 또 같은 지원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 복합 산업 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센텀이란 이름 그대로 안전한 도시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을 부족함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거 시설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냐, 산업 시설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 용지가 더 많아서 지금처럼 이제 센텀시티에 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당시에 과정을 보면은 최선을 다했고 목표에 한 70-80% 정도 되는 그런 목적은 달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초에 센텀시티 설계할 당시에 차라리 여기까지 좀 더 확장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민간 소유의 부지였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도로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단절된 부분들이 있고요. 하수송말 처리장이 가운데 위치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안에는 센텀 중학교 앞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부지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습니다만
학교로 사용할 경우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은 현재 공시지가는 한 660억 정도 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그 회계간의 유상이관 시에는 조성 원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를 적용하면은 한 130억 정도 되는 가격이 됩니다. 본 의원님 이제 지난 시정 질문에도 언급했다시피 해당 부지는 학교 용도로 외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 부지는 학교 용도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은 제2센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예. 20년 후에 제2센텀 첨단 산업단지는 지금처럼 조금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좀 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본 의원님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실제 계획이 된 요 부분하고 봤을 때 그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계획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저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시민들의 뜻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부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좀 절차를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부지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저 센텀은 그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센터 제2초등학교 개정 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네, 그 학교 용도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네.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는 그대로 뭐 설치하면 그렇죠. 되죠. 예. 그럼 되고 학교를 다른 시설로 배제하려고 그러면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지 계획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계획을 병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학교를 학교 용도를 지정을 하기 지정하려면 위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 시설 지정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용도는 학교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에는 다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뭐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한진 CY 부지 관련해 사전 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여러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대로 부산시로 기여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는 기반 시설 내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적인 항목이 더 있죠. 예, 제가 보니까 뭐 언론에 난 2,500억 외에 추가 한 5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도로 개설이 한 229m, 그다음에 철도 선화지 정비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추가 기회를 받게 되는데 뭐 향후 추가 협상에 따라서 내용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한데 아마 협상 좀 더 있습니다. 예. 최대한 더 많은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최대한 더 많은 부산시의 이득을 가져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하도록 비용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공기여금으로 들어오는 약 한 2,500억 정도 되는 금액은 기금으로 관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뭐 사용처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그 비용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비용으로 학교 짓는 거는 학교 관련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비용으로 짓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죠. 그럼 학교 신축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육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 CY 부지 인근에 위치한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은 민원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지만은 지금 대체로 남은 거는 학생들을 어느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빌딩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예. 해서
학교 배치 관련 문제는 지금 해운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빌딩 문제도 용역을 해서 문제 없도록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러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센텀시티 설계 당시에 그 학교 설립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센텀시티 설계 당시에 저희들 2002년도 그리고 200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초등학교 2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부지를 요청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요청했지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이라는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때 사실은 학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학교 위치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학교 용지의 위치가 저희들이 좀 원하는 위치를 갖다가 꼭 그렇게 선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학교 설립의 주체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이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교육감이 학생 배치의 건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총선 당시에 그 1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협의가 오거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후보가 있습니까? 그 총선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을 협의하거나 요청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현직 의원이 아닌 현직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후보자 신분에게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만약에 오픈된 정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그렇죠. 않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작년 총선 당시에 강원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저희들 알았는데 이제 국회의원 후보의 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 교육감이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이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언급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 설립 주체는 이제 교육감이 맞지만은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가 학교 설립에 대해 제안은 할 수 있다.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한 곳을 설립하려고 하면 수반되는 절차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이제 신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에게 의결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중앙투자심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이제 받지 못하면은 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투자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감도 사실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들이 투표에 선출이 되는데 예산 집행이라든지 특히 이 학교 신설 등에서는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신설이라는 게 이제 설립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라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의원도 국회의 교육위원을 통해서 이제 교육감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라고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평균적으로 그 학교를 계획해서 설립할 때까지, 설립을 확정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설립 계획하고 확정까지는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교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가 그게 소요된다고 스트레이트로 다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인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제 지역에 있는 제2센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 진행되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그런 있지 경우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한진 시와의 부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학교 부분에서 사실 과밀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한전시와의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항인데 사실 이제 그 과밀이 이제 예상되면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이제 증축 가능 부분입니다. 예, 증축 가능 부분이 이제 수직 증축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인근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수평 증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인근 초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은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신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축은 중앙 투자를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정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가까이 있는 그 본 학교에서 이제 수직 정축이나 수평 정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신설은 완전히 새로 설립하는 부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지난 293회 임시회 당시에 본 의원이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초중등 통합 학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때 이제 1월 15일 날 예, 이제 의원님께서 센터 미처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서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고 저희들이 1월 19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컨설팅 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연구원에 이제 방문해서 컨설팅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초중등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신규 학생 유발이 최소 이제 24급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실제 학교 설립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인근 학교로 이제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은 학교 설립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컨설팅 받을 때는 이 센터 미저 초중 통합학교는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진 시와의 부지 개발 예정에 따라서 이제 인근 주민들의 그 도시계 실장님 답변도 들으셨겠지만 중학교 관련된 설립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학교 신설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좀 많이 좀 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급 규모 이상 그리고 부지가 11,381제곱미터 그리고 이것도 이제 1조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 교육 환경 요인이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유발 학생이 최소 이제 24급 규모 이상의 신규 유발이 있어야 되고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은 사실 학교 신설이 이제 불가한 상황인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해당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1조 기준에 충족하는 적정 규모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학생 수도 기준에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심사 내용인 인근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아마 부지 문제라든지 학교 신설 문제, 배정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앞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과 도시계획실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센텀 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활용 그렇습니다. 방안이 따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지는 현재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용도 이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있어서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앞서 아마 여러 차례 언급되시는 거 보셨겠지만 사실 학교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과밀, 학생들의 감소에 따른 통폐합 등 다양한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을 텐데 이 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혹시 장기적인 비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일단 뭐 오전에 질문에서는 학교가 너무 없어져서 문제고 예, 또 맞습니다. 특정 지역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이 대두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라 하더라도 양극화 또 지역 간의 편차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문제는 그걸 교육청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나 지역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과밀 가수학교 해결을 위해서 우선 학교를 더 짓거나 아니면 통학구를 조정하거나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정하게 이 규모를 조정하는 이런 게 우선 단기적인 방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더 열정적인 교사들을 배치하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답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설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청과 함께 그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답변 들어보셨겠지만 참으로 답답하고 또 답답한 현실입니다. 앞선 동료 의원의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부족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또 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넘쳐나서 증축을 하거나 신설을 해야 하고 과연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법은 없는 것인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공동주택의 보급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과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선 교육 당국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학부모들과 대화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다시금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